조갑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 그래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사일 종류 등은 알 수 없지만 수일 내에 발사가 있을 것 같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위성 영상, 전파 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오늘 새벽 3시 17분입니다. 고도 약 4,500km. 지금까지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로 추정되는데 이걸 고도를 낮게 해서 발사를 했으면 한 10,000km 이상,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일본의 정확한 정보, 그것도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발사하는 징후가 있다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발사한다면 몰라도 바로 하루 전에 일본 정부가 상당히 자신 있게 지금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청 능력, 통신을 감청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과거에 그 능력이 1983년 9월에 실증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자위대가 뭘 감청을 했느냐 하면 그때 200명 이상이 탄, 269명이 탄 대한항공기가 소련 요격기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 격추 상황을 격추시키는 그 조종사가 지상의 관제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대로 엿들었어요. 그것을 녹음을 해두었다가 소련이 부인하니까 그걸 미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민간인이 탔다는 것을 알고도 소련이 격추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소련을 아주 코너로 몰았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것이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여론이 나빠져서 소련 지도부가 흔들렸다 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정보 능력에서, 그러니까 미일 동맹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도 덕을 봤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인 우리도 소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일본의 그 감청 정보, 목표물이 파괴되었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 이 증거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한미일 동맹이 한미일 정보 협력 관계로 발전을 해가지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된 좋은 사례입니다. 또 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일본이 정보 교류를 많이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본이 순식간에 빨리 알았습니다. 이 김현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유미란 이름의 여권의 정체가 뭐냐 해서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바레인에 있는 일본 주재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김현희를 추적하게 만들고 공항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가 12월 1일인데 로마로 출국하려고 하는 김승일과 김현희를 그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바레인 경찰에 협조를 합니다. 이것도 그 결과로서 김정일이가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115명을 죽이는, 그것도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를 죽이는 천인공노할 테러를 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일본의 거의 결정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기부 요원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한 면도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국과 일본의 정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김현희를 취조를 해보니까 김현희가 일본말을 배웠는데 리은혜라는 사람이 일본어를 가르쳤다. 근데 그 사람은 납치되어 온 일본 여자였다. 이 정보를 우리 정보기관이 일본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면 리은혜는 누구냐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실종된 다우치 야에코라는 여자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북한이 자행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납치자 문제가 큰 국제적인 문제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기부는 일본 경찰에 상당한 비밀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9월 17일 날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사실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에 타결을 짓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김정일이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납치한 게 맞다. 일본이 납치를 했다. 그 중에 산 사람이 몇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우치 야에코였습니다. 김정일이가 고백한 명단에 들어있는 다우치. 그럼으로써 김현희의 정언이 정확했다는 것이 북한에 의해서 오히려 입증이 되는 것이죠. 김정일은 오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1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고 일북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여 김정일이는 자신 스스로 납치자 문제를 인정한 것만 되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북한이 세계적으로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되고 뭐 제재를 받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한일 간에 이루어진 정보 협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참으로 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2012년 여름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몇 개 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여당에서도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서명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하다가 결국 한 5년쯤 지나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한민국 국방장관 시절에 한일 군사 교류 보호협정을 맺고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효력을 또 연장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북한 핵 문제가 있고 역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의 정보를 받고 우리도 일본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죠. 말하면 자신이 야당 시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현실과 부딪혀 보니까 그 생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의 중대성이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이 정보교류 협정이 지금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서로 보안을 지키기로 약속한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바로 일본이 발사가 임박했다 하는 정보를 언론에 노출시켜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발사를 함으로써 일본 대북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정보는 중요합니다. 한 줄짜리 정보가 수십 개 사단의 병력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정보 파악이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정보 교류 협정이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는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것을 어떤 말로 하든지 한미일 동맹관계의 협력관계가 무너지면 한미일 동맹관계는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니까 간접적으로 한미일 동맹관계고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엔군 후방기지니까 한미일 동맹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정보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대북 핵미사일 정보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우리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